남편 없이 두 딸을 대기업에 보낸 게 제 평생의 훈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훈장은 제 목을 조르는 족쇄가 됐습니다. 딸들은 제 인생의 전부였고 저는 자식을 위해 자존심까지 다 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엔 5년째 백수인 35살 딸과 텅 빈 통장만 남았습니다. 딸의 카드값으로 노후 자금 4천만 원이 흔적도 없이 새어나가는 동안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딸을 사랑한 게 아니라 제 손으로 괴물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무릎이 닳도록 뛰어다닌 20년이 평생 남의 인생만 설계해 주느라 정작 내 노후는 설계하지 못했던 한 엄마의 모질고도 단호한 결단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순, 올해 67입니다. 아침마다 저는 습관처럼 장롱을 열어 가방 하나를 꺼냅니다. 검정 보험 가방이에요. 손잡이 부분이 닳고 닳아서 가죽이 다 일어났고 지퍼도 한쪽이 잘 안 잠겨요. 그래도 버리질 못했습니다. 그 가방이 제 인생이거든요. 제가 처음 그 가방을 들었을 때가 43살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해예요. 사고였어요. 아침에 출근하던 남편이 저녁에 싸늘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흘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울었어요. 근데 일주일째 되던 날 딸들 밥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첫째 도아가 16이었고 둘째 진아가 11살이었거든요. 전업주부가 갑자기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나마 아는 언니가 보험 일을 해보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처음엔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보험 얘기 꺼내는 게 그렇게 창피하더라고요. 거절당하면 밤새 이불 뒤집어 쓰고 울고 그래도 아침이 되면 또 일어났습니다. 딸들 얼굴 보면 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남긴 사망보험금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만은 절대 쓰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딸들 몫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없어지더라도 딸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통장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보험일은 정말 고됐어요. 고객이 반말을 해도 웃어야 하고 약속 잡아놓고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해야 하고 자존심을 집에 두고 다녔어요. 근데 이상한 게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실적이 좀 붙더라고요. 저는 타고난 영업 체질은 아니었는데 성실함 하나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렇게 20년을 넘게 일했습니다. 남편 없이 두 딸을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아빠 빈자리가 느껴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평생의 숙제였어요. 43세 시작해서 65세 내려놨습니다. 몸이 버텨주질 않았어요. 무릎이 먼저 망가졌습니다. 고깃집을 찾아다니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하루에 몇만 보씩 걷다 보니까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는데 수술해도 예전처럼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20년을 일했는데 국민연금이 50만 원 남짓이에요. 기초연금 받아서 합쳐봐야 80만 원이 안 됩니다. 처음에 그 금액을 보고 멍했어요. 20년을 그렇게 뛰어다녔는데 한 달에 80만 원이라니. 전업주부로 살다가 늦게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집이 있고 예금이 4천만 원 있고 남편 보험금 5천만 원이 있으니까. 그리고 두 딸이 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맞아요. 그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두 딸이 다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큰딸 도아가 먼저 들어가고 둘째 진아도 마케팅팀에 들어갔을 때
그날 저는 집에서 혼자 소주 한 잔 했습니다.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나 해냈어. 당신 없이도 애들 잘 키웠어. 두 딸이 직장 다니던 시절에는 집이 환했어요. 큰딸 도아는 타고난 분위기 메이커예요.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말이 시작되거든요. 엄마, 오늘 팀장이 진짜 웃긴 소리 했는데 들어볼래? 하면서 신발도 제대로 안 벗고 부엌으로 들어와서 냉장고 뒤지고 저는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퇴근하고 파김치가 되어 들어와도 도아 목소리 들으면 피로가 풀렸습니다. 둘째 진아는 첫째 도아랑 다르게 좀 조용한 편이에요. 근데 나름 속이 깊은 애예요. 제가 힘든 내색을 하면 말은 안 해도 슬쩍 어깨를 주물러 주거나 다음날 아침에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놓는 시기예요. 표현이 서툴 뿐이지 마음은 여린 애였습니다. 그 시절에 두 딸이 매달 생활비를 각각 100만 원씩 줬어요. 합쳐서 200만 원. 저도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시절이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넉넉했던 때예요. 밥도 좋은 거 먹고 가끔 딸들이랑 백화점도 가고 그 시절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세상 일이 다 그렇잖아요. 좋은 시절이 너무 편안하면 끝날 때 더 아프더라고요. 도아가 35에 결혼했습니다. 사위는 제가 봐도 참 좋은 사람이에요. 도아를 잘 챙겨주고 저한테도 살갑게 대해줘요. 명절에 꼭 찾아오고 제 생일 때 잊지 않고 연락하는 그런 사위였어요. 그래서 저는 도아 결혼할 때 진심으로 기뻤어요. 딸이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요. 근데 도아가 시집을 가고 나서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와 둘째 진아만 남았거든요. 생활비 200만 원이 100만 원이 됐고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도아가 시집간 지 얼마 안 돼서 진아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처음엔 진아가 번아웃이 왔다고 했어요. 팀장이랑 마찰이 있었던 것 같고 성과 압박도 심했던 모양이에요. 들어보니까 그 팀장이 진짜 사람을 갈아넣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진아가 그 얘기할 때 목이 메었거든요. 엄마,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그 말에 저는 그냥 안아줬어요. 그래, 쉬어. 조금 쉬다가 다시 시작해. 그게 5년 전 일이에요. 진아는 처음엔 퇴직금으로 버텼어요. 대기업 몇 년 다녔으니까 퇴직금이 적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때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진아 생활비를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쉬는 동안 내 용돈으로 써 취직하면 그때 또 보태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진아가 퇴직금을 다 쓰고 나서부터예요. 슬금슬금 제 카드를 쓰기 시작한 게 처음엔 장볼 때 같이 가서 카드를 건네주는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혼자 마트 다녀오면서 제 카드를 가져가고 그러다가 미용실 예약하면서 제 카드 번호를 등록해 놓고 어느 순간 보니까 제 카드 명세서에 제가 모르는 결제 내역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65세에 일을 그만뒀을 때가 딱 그 즈음이에요. 일을 그만두니까 제 수입이 딱 끊겼어요. 근데 진아는 여전히 구직 활동을 안 했습니다. 1년이 2년이 되고 그게 벌써 5년이 됐네요. 저는 그래도 제 딸을 믿었어요. 이 애가 곧 일어설 거라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내 딸이 이렇게 살 애가 아니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깨지기 시작한 건 진아가 퇴직하고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배달 음식 봉투가 주방 안에 쌓여 있고 거실엔 택배 박스가 뜯긴 채로 구석에 밀려 있고 진아 방 불은 오후 2시가 돼야 켜집니다. 저는 오늘 아침도 베란다 창고를 열었어요. 낡은 보험 가방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20년을 들고 뛰어다니던 이 가방. 무릎이 닳도록 남의 집 계단을 같이 오르내리던 이 가방. 두 딸을 대기업에 보낸 이 가방. 이 가방이 지금 저한테 묻는 것 같아요.
영순 씨, 당신은 지금 괜찮습니까?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제가 보험 일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 한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수입이 들쑥날쑥했거든요. 어떤 달은 100만 원도 안 되고 어떤 달은 그래도 좀 됐다 싶으면 또 다음 달에 뚝 떨어지고 그러면서도 두 딸 학원비, 용돈은 꼬박꼬박 나가야 했습니다. 그 시절엔 진짜 돈 걱정에 잠을 못 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큰딸 도아가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애가 철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가 부엌에서 통장 정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숨이 절로 나오는 숫자들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도아가 옆에 와서 앉더니 통장을 슬쩍 보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학원 그만 다니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나 학원 안 다녀도 돼. 혼자 공부할 수 있어.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다 알면서 모른 척 저한테 배려를 하는 거잖아요. 무슨 소리야, 학원 다녀 하고 돌려보냈는데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애들한테 가난이 상처가 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무서워서 더 악착같이 뛰었습니다. 첫째 도아는 그런 애였어요. 눈치가 빠르고 집안 분위기를 본인이 다 끌어가는. 제가 퇴근하고 지쳐서 들어오면 도아가 먼저 알아요. 말 안 해도 현관에서부터 분위기를 바꿔버리거든요. 엄마 오늘도 고생 많았어. 하면서 저를 부엌으로 끌고 가서 같이 밥을 먹으면 어느새 제가 웃고 있어요. 그게 도아였어요. 진아는 언니랑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 말수가 적고 조용한 편이었는데 대신 마음이 여려서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 말없이 옆에 있어줬어요. 어느 날 고객한테 거절당하고 기운 없이 들어왔는데 진아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주물러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엄마, 오늘 많이 힘들었어? 그 말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표현은 서툴어도 마음은 진심이네였습니다. 그렇게 두 딸이 자라줬어요. 큰딸 도아가 먼저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저는 퇴근길에 마트 들러서 삼겹살을 사왔어요. 집에서 셋이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웃었습니다. 별거 아닌 저녁인데 그날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두 딸이 다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집이 달라졌어요. 매달 각각 100만 원씩 생활비를 줬거든요. 합쳐서 200만 원. 내가 딸들은 정말 잘 키웠구나 싶었습니다. 참 고마웠어요.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쁠 텐데 엄마까지 도와주는 착한 딸들. 진아가 어느 날 퇴근하면서 작은 쇼핑백을 들고 왔어요. 엄마, 이거 별말 없이 내미는데 열어보니까 백화점 립스틱이에요. 이게 뭐야? 엄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진아가 그런 애였어요. 선물을 주면서도 쑥스러운지 눈을 안 마주쳤어요. 저는 그 립스틱을 바르고 거울을 봤는데 오랜만에 제가 좀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 립스틱이 아직도 화장대에 있어요. 다 닳았는데도 버리질 못했습니다. 그 시절엔 둘째 진아가 다 도와줬어요. 제가 뭔가 무거운 걸 들려고 하면 내가 할게 하고 나서고 그랬거든요. 첫째 도아가 35에 결혼 얘기를 꺼냈을 때 저는 솔직히 섭섭하면서도 기뻤어요. 사위 될 사람을 처음 데려왔을 때부터 느낌이 좋았어요. 반듯하고 말이 없는데 도아 옆에 있을 때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내 딸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딱 알겠더라고요. 결혼식 날 저는 울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도아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위 손을 잡고 나오는데 그 뒤로 우리 집 20년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남편 없이 키운 딸이 이렇게 예쁜 어른이 됐구나. 참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그냥 나왔습니다. 첫째 도아가 시집을 가고 나서 집이 조용해졌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줄었고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줄었고 저녁 밥상이 작아졌어요. 그래도 진아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언니가 시집을 가고 나서부터 진아가 좀 달라졌어요. 표정이 어두워지고 퇴근하고 들어와도 말이 더 없어지고 저는 그냥 회사가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진아가 말을 안 하니까 저도 몰랐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즈음에 직장에서 힘든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언니가 빠져나간 자리, 혼자 남은 집, 직장에서 쌓이는 압박까지. 진아한테는 그게 다 한꺼번에 온 거였나 봐요. 어느 날 퇴근한 진아가 거실 소파에 그냥 쓰러지듯 앉더니 한참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 앉아서 밥 먹었어? 하고 물었더니 고개를 젓더라고요. 뭐라도 먹을까? 엄마, 나 회사 그만두고 싶어. 저는 그 말이 그냥 힘들어서 내뱉는 말인 줄 알았어요. 직장인이면 누구나 한 번쯤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 우리 딸 많이 힘들지. 그렇게 달랬거든요. 근데 2달 뒤에 진아가 사직서를 냈어요. 저한테 사후 통보였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뒀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근데 진아 얼굴을 보니까 뭐라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의 얼굴이 너무 수척해 있었거든요. 야위고 눈빛이 꺼져 있고 이 애가 진짜 많이 힘들었구나 싶었어요. 그래, 좀 쉬어. 조금 쉬다가 다시 시작해.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아를 믿었거든요. 내 딸이 이대로 주저앉을 애가 아니라고. 그 말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래도 진아가 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이력서를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가끔 면접을 보러 나가기도 하고 퇴직금도 있었으니까 생활비 걱정은 없었어요. 저도 그때는 아직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면접 얘기가 사라졌어요. 이력서 얘기도 없어졌어요. 진아가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니 어느 순간 오후 2시가 돼야 방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물어봤죠. 진아야, 요즘 일 알아보니? 알아보고 있어. 어디 넣어봤어? 넣어봤는데 연락이 없어.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때는요. 진아 퇴직금이 소진됐을 즈음 저도 일을 내려놨어요. 수입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저한테 지금 남은 건 연금 80만 원, 그리고 진아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그때 제가 좀 더 단호했어야 했습니다. 쉬어도 되는데 기한을 정하자 고했어야 했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번아웃이 왔다는 딸 얼굴을 보면 야단을 칠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내 딸이 힘들다는데 좀 더 기다려주는 게 엄마 아닌가 싶었어요.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기다림이 어느 순간 익숙함이 됐고 익숙함이 당연함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진아 퇴직금이 얼마였는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대기업에 몇 년 다녔으니까 적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2년을 넘기면서부터 슬금슬금 줄었나 봐요. 어느 날 진아가 엄마 나 카드값이 좀 모자라는데 하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냥 줬습니다. 얼마였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많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엔. 근데 그게 한 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매달이 됐어요. 그 즈음부터 딸의 생활 패턴이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부엌에 나와서 냉장고를 열어보고 배달앱을 켜는 게 하루의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도 뭐라고 하지 못했어요. 번아웃이라는 게 쉽게 낫는 게 아니라고, 좀 더 기다려줘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카드 명세서를 보다가 멈췄어요. 제 카드인데 제가 모르는 결제 내역이 있었거든요. 네일아트. 저는 네일아트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돈 쓸 여유가 없기도 하고 진아한테 물었어요. 진아야, 엄마 카드로 내일 받은 거야? 응, 엄마 카드 잠깐 썼어. 나중에 갚을게. 그 말투가 너무 태연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고 허락을 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저는 그날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넘어갔어요. 한 번쯤은 그럴 수도 있다고, 취직하면 갚겠다고 하니까 기다려보자고.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네일아트가 속눈썹 연장이 됐고, 속눈썹 연장이 미용실이 됐고, 미용실이 온라인 쇼핑이 됐어요. 어느 순간 제 카드에 진아 이름으로 된 정기 결제가 몇 개씩 잡혀 있었어요. 스트리밍 구독, 쇼핑몰 멤버십, 뭔지도 모를 소액 결제들. 카드값이 200만 원이 나온 달이 있었어요. 그달 제 통장에 들어온 돈이 고스란히 카드값으로 나갔습니다. 집에 오면서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참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진아가 있으니까. 큰딸 도아가 가끔 용돈을 보내줘요. 엄마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면서 며느리 노릇한다고 시댁 챙기면서도 저를 잊지 않는 애였습니다. 근데 그 돈도 얼마 안 있어 사라졌어요. 진아 카드 값으로. 도아는 엄마한테 용돈 보내는 줄 알겠지만 실상은 동생 품위유지비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도아는 몰랐어요. 제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진아한테 한 번은 제대로 얘기해 보려고 했어요. 진아야, 엄마 요즘 생활이 좀 빠듯해. 카드 쓸 때 엄마한테 먼저 얘기해 줄 수 있어? 진아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알았어. 근데 엄마 나 지금 당장 돈이 없잖아. 취직하면 다 갚을게. 취직을 언제 할 건지는 말이 없어요. 이력서를 어디에 넣었는지도 말이 없어요. 그냥 취직하면 갚는다는 말만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몇 년째 듣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진아 방 앞을 지나다가 택배 박스 뜯는 소리가 들렸어요.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었는데 진아가 뭔가를 꺼내서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브랜드 로고가 보였어요. 가방이었어요. 그거 뭐야? 그냥 필요해서. 무슨 돈으로 샀어? 할부야. 소액 결제로. 그 소액 결제가 제 카드에 잡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그때 알았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문을 닫았어요. 귀하게 키운 자식인데 똑똑한 내 딸이 제가 모질게 굴어서 애가 정말 잘못될까봐 그게 무서웠습니다. 부엌으로 와서 물 한 잔 마시고 창밖을 한참 봤어요. 저는 20년을 일했어요. 무릎이 닳도록 계단을 올랐어요. 거절당하면 돌아서서 울고 또 다음 계약을 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이 지금 제 딸의 명품 할부값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남편이 남기고 간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이 든 통장이에요.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통장이에요. 잔액을 확인했어요. 5천만 원. 손도 안 댔어요.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마저 없어지면 저한테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통장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으면서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여보, 나 요즘 많이 힘들어. 남편한테 이런 말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을 그만둔 뒤로 진아가 백수로 지낸 게 벌써 5년째입니다. 말로 하면 짧은 것 같은데 제 통장을 보면 그 5년이 얼마나 긴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악착같이 모아둔 예금이 4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1,000만 원 남았어요. 5년 만에 3천만 원 넘게 줄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빠져나갔어요. 진아 카드 값으로, 소액 결제로, 배달 음식 값으로 눈에 안 보이게 새어나갔습니다. 제 한 달 수입은 연금 80만 원이 전부예요. 근데 딸 카드 값이 한 달에 기본 100만 원이 넘어요. 더 많이 나오는 달은
200만 원도 넘었습니다. 제 연금으로는 어림도 없었어요. 부족한 만큼 예금에서 꺼내 쓰는 거예요. 매달이요. 진아는 그걸 알까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수입이 없는 딸이 기분 전환이라며 네일아트를 한 달에 한 번은 꼭 받더라고요. 사람을 만나지도 그렇다고 면접을 보러 가는 것도 아닌데 속눈썹 연장, 미용실도 한 달에 한 번은 가고요. 저는 미용실을 1년에 한 번 갑니다. 파마 한 번 하면 얼마가 나오나 계산이 먼저 되거든요. 그 돈이 아까워서 못 갔어요. 어느 날 진아가 방에서 나오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내일 피부 마사지 예약했어. 돈은? 엄마 카드 좀 쓸게.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어요. 저는 그 말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또 얼마짜리인데? 하고 물었습니다. 10만 원. 저한테 1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까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 2번을 더 생각하고 카트에 담는 돈이었습니다. 행사 코너를 몇 바퀴 돌아야 모이는 돈이었어요. 근데 진아는 그 10만 원을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어느 날은 택배가 왔어요. 저는 시킨 게 없는데 현관 앞에 박스가 있는 거예요. 진아 방으로 가져다 줬더니 신나서 뜯더라고요. 옷이었어요. 그거 얼마야? 얼마 안 해. 인터넷에서 샀어. 나중에 카드 명세서에 찍혀 있었어요.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 게 한 달에 몇 번씩 쌓였어요. 네일에 5만 원, 속눈썹에 5만 원, 옷에 30만 원, 배달 음식이 한 달에 얼마나 나오는지는 세기도 싫었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받는 날이 무서워졌어요. 이번 달은 얼마일까? 지난달엔 180만 원이 나왔어요. 제 연금의 2배가 넘는 돈이 카드에서 나간 거예요. 그 돈을 메우려면 예금에서 써야 했습니다. 저는 도아한테 말을 못했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걸, 엄마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말하면 또 집안이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요. 어느 날은 장을 보러 마트에 갔는데 계산대 앞에서 카드가 안 됐어요. 한도가 찼더라고요. 뒤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저는 카드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직원이 다른 카드 없으세요? 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창피하던지. 마트 주차장에서 차에 타자마자 눈물이 나왔어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랬을까 싶었어요. 아빠가 있었다면 진아가 달랐을까? 그 생각이 제일 무너집니다. 집에 와서 진아한테 얘기했습니다. 진아야, 엄마 오늘 마트에서 카드가 안 됐어. 한도가 다 찼더라고. 제발 엄마 카드 쓸 때 미리 얘기해 줄 수 있어? 진아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미안 말한다는 걸 깜빡했어. 저는 그날 밤 혼자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예금 잔액, 생활비, 관리비, 매달 나가는 진아 카드가 예금이 이 속도로 빠지면 1년 안에 바닥납니다. 그러면 남은 건 남편 보험금 5천만 원 뿐이에요. 그 돈만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얼마나 버텨야 하는 건지 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진아는 오늘도 오후 3시에 일어났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배달 앱을 켜고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생각 끝에 항상 같은 질문이 와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진아한테 말했어요. 진아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니? 조용히 물었어요. 소리 지른 것도 아니고 따지듯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말 궁금했어요. 이 애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근데 진아가 폭발했습니다. 엄마가 뭘 알아? 순식간이었어요.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던 애가
벌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성공하라고 얼마나 압박했는지 알아? 내가 병든 게 다 엄마 때문이야. 내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압박을 했다고 했어요. 새벽에 나가 밤에 들어오면서 밥 굶어가며 보험 가방 들고 다닌 게 압박처럼 느껴졌을까요? 근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진아 목소리가 너무 커서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내 인생이 어떤지 알기나 해? 나한테 관심이 있기는 했어? 돈 벌어오는 기계였잖아. 엄마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돈 버는 기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 애가 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진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대기업 들어간 게 내가 원해서인 줄 알아? 다 엄마 보여주려고 한 거잖아. 엄마 기대 맞추려고 내 청춘을 다 갈아 넣었는데 이제 와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엔 반박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진아가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쾅 닫았어요. 집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서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진아야, 오늘 청소 좀 같이 할까? 했더니 엄마는 맨날 잔소리야 하면서 리모컨을 집어 던졌어요. 리모컨이 제 발 옆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줍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한 번은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엄마 오늘 좀 몸이 안 좋은데 약 좀 사다 줄 수 있어? 라고 했더니 나도 힘들어. 엄마만 힘든 줄 알아? 하더라고요. 그때도 저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진아는 갈등이 생기면 방에 틀어박혀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며칠씩 방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문을 닫아버립니다. 처음엔 걱정이 됐어요. 밥은 먹는지 몸은 괜찮은지. 문 앞에서 진아야 밥 먹어 하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미안해졌어요.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그게 진아가 원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엄마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게 만드는 것. 어느 날 진아가 사흘 만에 방에서 나왔어요. 저는 반가워서 밥 차려줄까? 했습니다. 진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냉장고를 열었어요. 사과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어요. 그냥 없던 일이 된 거였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제가 잘못 키운 건지 아니면 너무 많이 해준 건지 그 경계를 이제 와서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서랍에서 남편 보험금 통장을 꺼냈어요.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5천만 원. 이 돈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수백 번 다짐했던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을 써야 할 때가 곧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쓰고 싶었던 돈이 아니었는데 우리 딸들 남부럽지 않게 결혼도 시키고 정말 꼭 필요할 때 쓰고 싶었는데 생각했습니다. 통장을 가슴에 안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소리내서 울지는 않았어요. 진아가 들을까봐 울음을 삼켰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가 딸한테 미안한 건지 딸이 저한테 미안해야 하는 건지 그게 헷갈렸습니다. 제 집에서 다 큰 딸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게 지금 제 모습이었습니다. 큰딸 도아한테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 진아 얘기를. 동생이 엄마 카드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도,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진다는 것도, 말하면 도아가 걱정할 테고 걱정하면 또 집안이 시끄러워질 것 같았어요. 도아는 도아대로 살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쁜데 거기다 제 짐까지 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도아였어요. 엄마 나왔어. 갑자기 와서 미안.
아무 연락도 없이 왔더라고요.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반가웠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도화 표정이 굳었습니다. 집 상태가 말이 아니었거든요. 거실 한쪽에 뜯긴 택배 박스가 밀려 있고 배달 음식 봉투가 주방 구석에 쌓여 있고 싱크대에 설거지가 그대로 있었어요. 제가 치우고 나서 돌아서면 쌓이고 또 돌아서면 쌓였어요. 저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도아가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참 봤어요. 엄마, 집안 꼴이 이게 뭐야?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참았습니다. 도아가 집안을 둘러보다가 진아 방문을 봤어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오후 1시였는데 진아자? 응, 아직. 도아 표정이 또 굳었습니다. 도아가 부엌에서 저랑 같이 밥을 먹는데 진아 방문이 열렸어요. 오후 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진아가 나오다가 도아를 봤어요. 언니 왔어? 놀란 것 같으면서도 태연하게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도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진아야, 밥 먹었어? 배달시키려고. 같이 먹자. 앉아봐. 진아가 마지못해 식탁에 앉았습니다. 셋이 앉은 식탁이 어색했어요. 오랜만에 셋이 같이 앉은 건데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도아가 먼저 꺼냈어요. 진아야, 요즘 어때? 일 알아보고 있어? 진아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언니가 왜 그걸 알아야 해? 걱정이 되니까. 걱정은 무슨. 언니는 잘 살잖아. 도아가 참으면서 말했어요.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 걱정이 된다고. 필요 없어.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알아서 한다는 말. 5년째 들어온 말이에요. 저는 밥만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한다며. 큰딸 도아가 주방 쪽으로 갔다가 명세서를 봤습니다. 싱크대 옆에 제 카드 명세서가 있었거든요. 도아가 명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봤어요. 엄마, 이거 이번 달 카드 값이야?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도아 눈이 커졌습니다. 명세서를 동생 진아한테 가져갔어요. 진아가 슬쩍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 있어? 도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가 뭐야? 내일의 속눈썹에 옷에 이거 다 엄마 카드잖아. 엄마가 돈이 어디 있어? 너 제정신이야? 알아. 갚으면 되잖아. 언제? 취직하면. 그게 언제냐고. 도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도아가 동생한테 소리 지르는 걸 저는 처음 봤어요. 진아가 일어났습니다. 왜 소리 질러? 나한테 왜 소리 질러? 네가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뭘 어쨌는데. 나도 힘들어. 두 딸이 거실에서 맞섰습니다. 저는 자매 사이에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진아가 저한테 돌아섰어요. 엄마, 언니 집에 못 오게 해. 언니는 형부 잘 만나서 탈출했으니까 좋겠지.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 도아가 진아 앞을 막아섰어요. 너 지금 엄마한테 지금 뭐라고 했어? 비켜. 진아야. 그때 진아가 소파 위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저한테 던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닥에 패대기 쳤어요. 쾅 소리가 났습니다. 도아가 그 순간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애가 많이 참았구나 싶었습니다. 도아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동생이 점점 변해간다는 걸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진아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도아가 저를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었지. 왜 말 안 했어? 미안해. 나 살기 바쁘다고 엄마랑 진아 못 챙겼어. 저는 그제야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요. 한참 울고 나서 도아가 말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엄마, 진아 빚 갚아주고 생활비 대주는 거, 그거 사랑이 아니야. 저는 도화를 받습니다. 엄마가 쟤를 이렇게 만든 거야. 엄마가 다 해결해 주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모르는 척 하고 싶었던 걸까요? 내가 딸을 위한다고 한 일들이 딸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걸. 도화 말이 맞았어요.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 이에 스스로 설 기회를 매번 빼앗은 거였습니다. 도화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생각해야 해. 엄마도 살아야잖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도화가 돌아가고 나서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아 방은 여전히 잠겨 있었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오늘 도화가 한 말을 되새겼어요. 엄마가 쟤를 이렇게 만든 거야. 그 말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화가 다녀간 뒤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진아는 그날 이후로 방에서 잘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제가 문 앞에 갖다 놓으면 가져가고 말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뒀어요. 건드리면 또 터질 것 같아서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진아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뭔가 달랐어요. 흥분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결심한 것 같기도 하고. 엄마, 나 할 말 있어.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나 사업하려고. 뜬금없었습니다. 5년째 백수로 지내다가 갑자기 사업이라니. 무슨 사업? 온라인 사업. 요즘 유튜브로 공부도 하고 나 그쪽으로 많이 알아봤어.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근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 엄마, 나한테 돈 좀 빌려줘. 얼마냐고 물었어요. 일단 1,000만 원만 도와줘.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1,000만 원. 지금 예금에 남은 돈이 딱 그 정도예요. 5년 동안 진아 뒷바라지 하면서 3,000만 원이 녹아내리고 겨우 남은 돈이에요. 그걸 사업 자금으로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 돈은 안 돼.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왜? 그 돈은 손 뗄 수 없어. 왜 못 떼? 어차피 내 돈 아니야, 나중에.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차피 내 돈이라니 무슨 뜻일까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진아가 계속했습니다. 엄마, 나도 재기하고 싶어. 이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 기회를 줘야 뭘 하든 하지. 기회. 5년 동안 제가 뒷바라지 해준 게 기회가 아니었나요? 매달 카드값 메워준 게 기회가 아니었을까요? 진아야, 그 돈은 안 돼. 엄마 노후 자금이야. 그게 없어지면 엄마는 아무것도 없어. 보험금도 있잖아. 그건 절대 안 돼. 왜 안 되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아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는 맨날 돈 없다고 하는데 아파트 팔면 되잖아. 지금 딸이 자기 사업자금 1,000만 원 때문에 집을 팔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20년을 뛰어다니며 지킨 집을요. 이 집은 못 판다. 왜? 여기가 엄마 집이야. 엄마가 살아야 할 곳이야. 진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맨날 안 된다는 말만 해.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맨날 막아. 그러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저는 그냥 보내려고 했는데 진아가 문 앞에서 돌아서더니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엄마 죽으면 어차피 내 돈 아냐? 그 말이 공기 중에 떠돌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진아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안 나왔어요. 너무 아프면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한테 물었어요. 내가 이 애한테 무슨 짓을 한 걸까? 사랑을 한 건지 아니면 이 애가 스스로 살아갈 힘을 빼앗은 건지.
20년을 넘게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진아가 넘어지도록 내버려둔 적이 없었어요. 넘어지면 제가 바쳤고, 힘들면 제가 해결했고, 모자라면 제가 채워줬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진아가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울 기회를 제가 매번 빼앗은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도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 말 않고 전화를 받자마자 울었어요. 도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결정해야 해. 저는 알고 있었어요. 더 미룰 수 없다는 걸. 도아한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진아가 미용실 간다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결심했어요. 도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도아야, 지금 와줄 수 있어? 도아가 금방 왔어요. 둘이서 진아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 화장품들, 자주 쓰는 물건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맞는 건지, 내가 너무 모진 건지. 근데 도아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안 하면 평생 못해. 짐을 다 챙기고 나서 도아랑 같이 집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그리고 현관 앞에 짐을 내놨습니다. 진아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얼마 뒤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었으니까요.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진아가 서 있었어요. 현관 앞에 자기 짐이 쌓여 있는 걸 보더니 굳어버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저는 진아를 봤어요. 한참을 봤습니다. 진아야, 짐 챙겨. 무슨 소리야? 오늘부터 여기서 나가야 해. 진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미쳤어? 나보고 어디 가라고? 나갈 데 없잖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다잡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이제 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 엄마, 진아야, 엄마가 너를 평생 막아줄 수는 없어. 이제 네 삶은 네가 살아야 해. 엄마는 오늘부터 네 카드값, 단돈 1원도 안 낼 거야. 네가 만든 빚, 네가 벌어서 갚아. 그게 싫으면 파산을 하든 네 마음대로 해. 나 죽으라는 거야? 나한테 어떻게 이래?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진아가 울고 소리를 질러도 제가 무너지지 않은 게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아니, 이제야 네가 사람답게 살 기회를 주는 거야. 너를 죽이려는 게 아니야. 너를 살리려는 거야. 진아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진아야, 너 다 큰 성인이야. 진아가 울었습니다. 엉엉 소리내서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큰딸 도아가 진아 짐을 들고 나갔어요. 진아가 울며 불며 대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거실로 들어와 불을 꺼버렸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진아의 울음소리가 한참 동안 들렸지만 저는 제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버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집이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귀가 멍할 정도였습니다. 진아가 나간 그날 도아가 동생이 길바닥에 나앉는 건 차마 못 보겠는지 자기가 모아둔 비상금을 털어 작은 원룸 하나를 얻어줬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도아가 저한테 말하더군요. 엄마, 내가 진아 방 하나 얻어줬어. 보증금만 내가 빌려준 거고 월세랑 생활비는 걔가 벌어서 내기로 했어. 진아 똑똑한 애니까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고마워, 도아야. 그리고 엄마가 미안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진아가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처음엔 도아한테 연락이 왔어요. 엄마, 진아가 힘들다고 자주 연락이 와. 엄마한테 연락 오면 절대 도와주면 안 돼. 응. 도아도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진아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나 이번 달 알바비 받았어. 편의점 야간이라 힘든데 그래도 내 돈으로 밥 사 먹으니까 이상하게 맛있어. 엄마한테 보내고 싶어서 10만 원 보낼게. 받아줘.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봤어요. 10만 원. 진아가 5년 동안 제 카드에서 쓴 돈이 수천만 원인데 근데 그 10만 원이 그 어떤 돈보다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에 또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그때 나 안 내쫓았으면 난 평생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저는 부엌에서 차를 끓였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집에 햇살이 이렇게 잘 들어왔었나? 생각해 보니까요, 진아가 있을 때는 낮에도 커튼을 못 열었어요. 혹시나 자고 있는 애가 깰까봐 그 어둠 속에 저를 같이 가뒀던 거죠. 지금은 아침마다 커튼을 활짝 열어요. 햇살이 거실 끝까지 밀고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제야 제 인생을 맞이하는 기분이 듭니다. 자식 농사가 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자식 농사는 번듯한 결실을 거두는 수확이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때가 되면 내가 정성껏 일군 그 밭을 기꺼이 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밭을 비워주지 않으면 자식은 자기만의 씨앗을 심을 땅을 평생 갖지 못하더군요. 제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자식을 끝까지 안아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제 발로 설 수 있게 놓아주는 거라는 걸요. 참 많이 부족한 엄마였습니다. 혹시 저처럼 자식 뒷바라지에 지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보험은 나 자신이어야 해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평온하고,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을 때 그게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